반갑습니다. 세종시의회 의장 이순열입니다. 시민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제4대 세종시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세종시의회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 열어갈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먼저 지난 1년간 변함없는 격려와 믿음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따끔한 질책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종시의회는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키워나감과 동시에 세종시 발전과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실현하고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난 1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열정과 노력의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세종시의회가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 건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4대 의회는 지난 1년간 조례안 141건, 규칙안 5건 등 146건의 자치법규를 재개정하여 시민의 안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경제와 교육, 의료복지 분야의 조례도 대거 재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지방의회가 발의하는 조례안은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이해도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에 필요한 정책들이 조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 민주주의에 있어 의회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입니다. 세종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세종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의회의 마땅한 역할입니다. 따라서 의회는 사업의 이행 상황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하고 시청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사업이라 여겨지는 부분은 우리 의회가 견제하고 단호하게 지적할 것입니다. 상식과 원칙에 입각해 사업이 긴급한 것인지 불급한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접근할 것입니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20명의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언제나 시민을 중심에 두고 민생에 도움되는 정책이 실행되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세종시가 행정수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조속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세종시 의회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2월 세종국회의사당 건립 지원 협력사무소를 방문해 운영 현황 등 활동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대외 협력 방안 및 국회와의 협력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미래 전략 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 운영 규칙 제정 촉구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건의 활동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지방의회, 중천권 시민단체, 집행부와 다각적으로 연대하며 지역 여론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22년 11월에는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공동유치라는 쾌거를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의회 내에서는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와 회의를 통해 유관기관의 종합체육시설의 조기 건립으로 차질 없는 대회 준비를 당부하였고 조직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 제출한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장 조성과 숙박, 교통 등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2027년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남은 임기 동안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청년과 경력 보유 여성과 남성, 신중년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고용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대상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에 대해 집행부, 교육청, 그리고 관내 기업체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생태교통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세종시는 좁은 도로와 불편한 주차장 구조 등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크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시청에서 추진 중인 버스 요금 무료화는 분명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셔클과 어울링을 포함한 버스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운영 체계 개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촘촘한 버스 노선과 운행 간격의 조정, 그리고 버스 운영 통합 시스템 구축 등 대중교통이 손쉽고 편리한 주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지속 가능한 생태교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집행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의회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고도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장기적으로는 생태교통이 구축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되어 부지런히 민심을 실어 나르는 배가 되겠습니다. 한 분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고 온전한 삶의 질 향상과 민생의 안정이라는 종착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노를 젓겠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의회,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그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4대문 그 6대 보조문 관련해서 이제 전액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세종시를 알리는 상징성이 있는 그런 그 상징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그게 아마 4대문을 통해서 세종시를 알리는 그 상징성을 거기다가 아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민호 시장께서 본지에서 그 인터뷰 과정에서 네. 계속 추진을 하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떤 소통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경에서의 그 4대 진입 관문에 대한 용역 내지는 초기 설계비에 해당되는 5천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마지막 5분 발언을 통해서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대전제에는 동의를 하나 이것이 154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입관문 4군데 그리고 6군데의 어떤 세종시임을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종시가 어떤 외부 방문객들에게 세종시임을 알리는 어떤 이미지 그리고 상징물, 조형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세종에 특화된 어떤 이미지를 원하고 계시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역 경계 부분에 어떤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과 맞닿아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통들이 세종시의 지역 경계 부분을 지나서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시도에서 볼 수 없었던 어떤 새로운 상징물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기꺼이 협력을 통해서 세종시의 정책성을 알 수 있는 사업에 동참을 하겠지만 이것이 이미 다른 시도에서 많이 적용이 되어 왔고 새로울 것이 없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내지는 구조만 좀 다른 어떤 상징물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좀 의구심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시를 특화해서 스마트 시티를 표방한다든지 이때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정말 새로운 어떤 상징물이든 체계이든 어떤 식의 시스템이든 좀 새로운 어떤 대안을
집행부에서도 좀 찾아서 세종시만의 특화된 상징물을 찾아볼 수 있다면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불필요한 거나 과도한 사업을 여기는 부분은 우리 의회가 견제 단호히 지적한다. 이거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적이라는 거 하고 발목 잡기의 그 상황은 종이 한 장 차이로 유속될 수가 있거든요. 예, 이래서 우리 이 의장님이 이제 발목 잡기는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어떤 부분이 발목 잡기였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협치할 건지. 의회의 본래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그 집행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말 과학적일 만큼 세부적인 전문적인 분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전달하는 것이 저희들 역할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시민들 사이에서의 가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때 정당한 지적은 그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그리고 그 사업의 수혜자가 대다수의 시민에 해당되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교해서 발목 잡기라 함은 집행부에서는 그 사업이 굉장히 긴급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시민들의 수혜 범위가 좁다든지 특정한 어떤 수혜 대상자가 말하자면 합리적이지 않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특정 대상자들에게 수혜가 가는 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본과 원칙, 상식에 비추어서 발목 잡기라 함은 충분히 구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뭐 조례나 다른 사업에 있어서 집행부와 협력이 되지 않았던 부분은 상당한 부분 절차적인 미비가 있었습니다. 뭐 농업인 수당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심의나 절차를 밟지 않고 용역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사업을 가지고 와서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다든지 절차가 충분히 지켜지고 그 사업의 혜택이 시민들에게 고르게 돌아가는 고르게 나누어지는 것이라면 저희들이 발목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해서 어떤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종이 한 장이 굉장히 크고 중요한 절차이면 저희들은 지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간에서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되는 의장으로서 만약 그 사업이 합당하다면 제가 의원님들을 설득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51대 49의 싸움이 될 확률이 많은데요. 그 공의로움이 어느 선까지가 공의로움이고 어느 선까지가 특혜 내지는 특정 부분인지의 차이인데 그건 이제 점점 더 사회가 세분화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익단체, 시민단체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하는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의로움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의 차이가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협소합니다. 다만 그것이 지적인지 아니면 발목 잡기인지에 대한 고민은 저 스스로도 굉장히 심도 있게 할 것이며 어떤 위세를 부린다거나 세를 과시하기 위한 무조건적인 거부 내지는 발목 잡기는 결코 없을 거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제가 이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산업 상임위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결위를 참여를 하긴 했지만 행정복지위원회나 교육안전위원회의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속속들이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양당 의원님들이 고르게 분포되어진 각 상임위에서 최대한 많은 협의와 설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발목 잡기는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향후 의정 활동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사실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 양상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좀 더 서로 다른 의견에 있어서 협력하고 그것이 또 대외적으로 집행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제가 물신양면 돕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회 운영위원장께서 브리핑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 운영위원장 유인호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세종시 의회 의원들은 고물가 저성장의 어려움을 시민과 함께 극복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조례나 정책들이 의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주의 현장을 방문해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하며 시정을 감시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의원들 스스로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쉼없이 달려온 1년이었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의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건전한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여 시민 여러분의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한 안건들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회 운영위원회의 1년간의 활동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 환경 개선에 힘을 썼습니다. 4대 의회는 양당 체제여서 정책인 견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와 함께 견제와 균형의 논리로 서로 협조하여 개원 이후 5번의 임시회와 3번의 정례회를 운영하며 합리적인 의사 일정 조정과 시정 및 교육 행정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 시기 조정, 의원들의 무게감 있는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5분 발언 운영 방식 개선 등 의원 간 소통 강화에 힘을 썼습니다. 또한 탄력적으로 회기를 운영하여 의안 심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직 개편으로 인한 소관 상임위 변동 사항 또는 지방자치법 개정 등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여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회 전문성 강화와 의원들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을 활발히 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등 4개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각 분야의 정책 방향과 대응 상황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세종시 발전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여 시정과 교육 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등 5개의 연구모임을 심의 등록하고 각 전문위원실에서 보자 하도록 하여 시정에 대한 정책안을 만들어내는데 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정자료 관리와 자료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정책 자료를 제공해 정책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도입된 정책 지원관 제도를 정착시키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힘썼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 지원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조례안 발의 등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전문 인력을 운용함에 있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누리집의 주기적 업데이트 및 보도자료 적기 배포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을 홍보하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회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며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의회 내부적으로는 양당 체제에서 협치의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 균형을 잡는 역할과 외부적으로는 세종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개정을 위해 하나의 큰 목소리를 내는 구심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세종시 의회를 끊임없이 응원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채찍질도 하며 올바른 의정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언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1년 성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위원 측면에서 또 개인적인 의정 활동 면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겠다라고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부족함을 말씀을 하라 하셨으니 짧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 1년간 올바른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에 사실 많은 불편함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미스러운 일을 해결해 감에 있어서 동료 의원들과의 어떤 그 소통 부분이 좀 덜 원활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 새로운 또 의장 선출과 더불어 또 제2회 2년째를 맞이하여 더욱더 소통하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께서 브리핑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임채성입니다. 39만 세종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행정복지위원회 많은 관심과 성원에 보내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4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모두는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과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겸허한 자세로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시민과 함께한 지난 1년간 행정복지위원회의 활동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이란 제4대 의회 슬로건 아래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들, 또 앞으로 챙겨나가야 할 것들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 고민들이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조례안을 입안하는 한편 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마련을 요청하고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임시회를 시작으로 3번의 정례회와 5번의 임시회를 통해 33차에 걸친 회의에서 111개 조례안과 동의안 등 175개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 328건을 도출해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시켰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세종시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아이돌봄 지원 조례, 다자녀 가정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입법을 통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둘째, 노인 및 장애인 복지 향상, 청년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청년 주거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발달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및 평생교육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사의 안전 확보와 신분 보장, 처우 개선 사업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서비스 수혜자와 제공자가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동과 여성의 권리 신장과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해 여성, 가족, 양성 평등, 정책 개발 및 조사 연구 기능 등 여성 플라자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 친화 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아동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국가 보훈 대상자 및 독립 유공자 지원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80세 미만 참전 유공자 수당을 증액하고 전상 공상 및 순직 군경 유적 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참전 및 독립 유공자 사망 위로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여 국가 안위를 위한 노력에 힘쓰신 분들을 위한 예우를 더욱 높였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예술 체육 분야의 정책 활성화 및 지원 확대를 통해 시민의 복지 증진을 제고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술인 창작 수당 지급 조례를 마련하여 관내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 경기 대회 지원 조례 제정과 국제 문화교육 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 체육 분야의 국제 교류 증진을 제고하는 한편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세종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 지원 조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입법 활동 이외에도 세종시의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현장 방문 및 정책 토론회를 강화하였습니다. 세종시의 핵심 현안 과제 중 하나인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지난 2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지원협력사무소를 방문하여 대외협력 방안과 국회와의 협력 관계 등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정 추진을 위한 간담회,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비롯한 주민자치연합회, 장애인단체 연합회, 사회복지협의회 등 유관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년의 활발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세종 시민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종시의 핵심 현안 과제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특별지자체 설립,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성공적 개최 추진 등 현안에 대해 하나로 뭉쳐 힘을 보태겠습니다. 또한 세종시가 주민자치, 문화, 관광, 체육, 복지,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전문가와 함께 토론회 및 간담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이나 예산 낭비 사례, 선심성 예산 집행 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견제와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 모두는 초심의 자세로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39만 세종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언론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에서 태권도 시범단 관련해서 전액 삭감된 일이 있죠. 태권도 협회는 세종시 체육회의 예속된 단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태권도 협회가 어떻게 집행부하고 바로 직결돼서 이 예산을 서로가 상의하고 또 이 예산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었던 것인지, 태권도 협회는 사실상 체육회에 요구하고 체육회에서 그 예산을 집행해야지만이 옳지 않은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태권도 시범단 관련해서 1억 5천만 원이 이제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5천만 원이 좀 감액돼서 1억 원으로 예결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돼서 지금 사업이 현재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태권도 시범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그 양측의 시장 후보들과의 그런 태권도협회 간담회를 통해서 시범단을 만들겠다. 그래서 양측 후보들의 그런 공약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올라왔는데 무엇보다도 과정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의회에 이제 방청을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해서 2명이 이제 신청을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 과정을 좀 본다고 했는데 자리가 이렇게 또 여유가 있지가 않다 보니까 그 앞에 공무원 대기실에서 그렇게 좀 기다리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좀 제도를 보완하고, 그리고 사무처에서도 그 청원 경찰에 있어서 어떤 권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보안 매뉴얼을 좀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뭐 항의 관련된 단체에서 방문할 때는 5명 이내로 좀 제한을 둔다거나 이렇게 막 우르르 몰려와서 상임위 회의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는데 굉장히 큰 지장을 초래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는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좀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안에서 태권도 협회가 좀 심의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상임위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단체로 와서 의원의 심의 과정을 또 훼손했기 때문에. 태권도 협회는 세종시 체육회 예속 단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태권도 협회가 세종시 체육회에다가 요구를 해야 된다. 이제 예산이다, 뭐 앞으로 집행되는 어떤 행사비다, 뭐 이런 거는 거기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왜 세종시 체육진흥과에서 다뤄야 되는 것인지, 직접적으로 세종시 체육회와 체육진흥과와 해야 되는 건데 왜 태권도 협회와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태권도 시범단이 태권도 협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이렇게 와서 했겠죠. 네. 우선은 체육진흥과에서 세종시 체육회 예산을 내려보내고 세종시 체육회에서 태권도 협회로 이렇게 예산 집행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의회와 체육진흥과 이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심의하는 과정인데, 태권도 협회에서는 그 본인들의 예산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회까지 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겠죠.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 그 개수 조정 내용을 보니까 지금 전에 질문했던 거하고 관련되는데, 네. 공교롭게 우리 위원장님이 맡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건이 이제 이슈가 됐어요. 네. 태권도 시범단, 또 사대문, 또 청소년 오케스트라 그 항목들이 조정이 많이 됐는데, 그 특히 태권도 시범단하고 사대문에서 삭감된 2억 원 예산이 비축제에 또 다 투입이 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좀 설명을 더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범위에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선 태권도 시범단하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행복이 소관이고요. 4대 관문 같은 경우에는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행복이 소관이지만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는 상건위였었고요. 그 사업들은 산건위에서 아예 예결위까지 올라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4대 관문은. 네. 그리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조금 감액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어떤 그 음악 관련된 야유회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1박 2일 그런 이제 뭐 교육을 간다고 했는데 아직 시기상조다 해서 그렇게 감액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2억 원이 감해서 비축제 이제 증액됐던 부분들은 처음에 4억 원으로 이제 비축제가 올랐는데,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최소한 8억 이상은 필요하다, 비축제를 제대로 하려면. 근데 이제 예산 상황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는 4억이 올라왔었어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예결위 때 좀 이번에 우리 시를 대표할 만한 겨울 축제가 없다 보니까 좀 더 증액해서 이번에 한번 좀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증액을 여러 위원님들이 또 중재를 모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브리핑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현정 의원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초 대비 소폭 둔화하였지만 연말까지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어 여전히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시민들께서 냉방비 부담으로 힘든 여름을 보내고 계신 것은 아닌지 염려가 앞섭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1년 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깨끗한 위원회, 부끄럽지 않은 위원회를 위해 의원 선서와 윤리 강령을 마음에 새기며 의정활동에 임하고 시민의 대변인으로 거듭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7명 위원은 초당적 협치로 항상 시민들 중심에 서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난 1년간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간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시민 모두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입법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 66건의 자치법규를 재개정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서는 침체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긴급 민생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기본소득 보장, 사회적 참여 촉진과 농업, 농촌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업인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농업발전기금의 용도를 현실에 맞게 다양화하고 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 및 기금 운용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생활 안정 분야에서는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에 투광기가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여 사업자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진압용 시설의 설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충전 중 화재 발생 시 조기 진화로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기 폐차 대상 자동차 범위를 확대하고 조기 폐차 권고 대상을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 5등급 차량과 건설 기계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단지 인근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학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증진 분야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설치 시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충전구역을 1개소 이상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버스 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학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통학 편의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육성 지원 계획 수립 시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 일자리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 산업 실태 조사를 확대하고 활성화 계획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농업 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간 시 집행부와 산하기관에 대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2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196건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규모 사업 결정 시 시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강화할 것과 지역건설사 하도급 참여 증대 방안 마련 요구 등 총 212건을 지적하여 시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고 그 추진 상황은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4대 의회 개헌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규모 사업 현장을 비롯해 주민과의 갈등 현장, 생활 불편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살펴보며 대안을 찾기 위한 현장 중심 의정 활동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5회에 걸쳐 총 11개 기관 및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위해 같이 고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정기적으로 현장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 일환으로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기관, 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올 3월 개최한 누리콜 서비스 개선 간담회는 누리콜 이용자 연대와 시민들이 참석하여 차량 신청 시 자동 취소 방식 개선, 상담원 교육 시행 등을 제안하여 교통 이용 약자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누리콜이 이용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하나된 모습으로 지혜를 모아 더욱더 정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언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인의 기본 소득을 보장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그 대상 농업인은 몇 명이나 되고 기본 소득은 1인당 얼마만큼 보장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 된 지가 아시겠지만 얼마 되지 않았고 이 조례는 다른 분께서 발의하신 거라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좀 제출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난 4월에 메리어트 호텔에 고용하는데 30%를 세종시 거주하는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의 많은 젊은이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메리어트 호텔에서 청년 고용 30% 하기로 해주신 거 정말 지역사회에 큰 호재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네이버 홈페이지에 세종을 검색하면 좀 특별 대우를 받도록 지역의 현안이나 그런 게 우선으로 뜰 수 있도록 협약을 맺은 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해서 청년 고용이나 지역분들 고용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왜 고용률 같은 거 보면은 석박사 분들은 좀 빠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합쳐서 우수한 인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MOU라도 가서 체결을 하도록 어떻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기업유치 특별위원회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지역 경제나 기업 유치, 고용 창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소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께서 브리핑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소희입니다. 1년 전 위원회 운영 초기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교육, 안전, 소방 분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위원들은 각자 정당에 소속된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누비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부족한 현실 상황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저마다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년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살펴야 하는 조례는 153건, 시민안전실 51건, 소방본부 21건 제정되어 다양한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각 조례들은 다음 10년을 기억하는 한층 더 성장하는 세종시에 맞춰 미래를 준비하는 조례입니다. 성장을 위한 준비는 현재에 대한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기에 이제는 각 조례들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빠지거나 모자란 점이 없는지 전체를 다시 살펴보면서 필요한 것을 맞춰가는 조정의 시기입니다. 최근 3년간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교육 격차와 사회 변화는 한층 더 빨라졌고 걱정 없이 즐기던 행사도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불안한 상황입니다. 평범한 일상에 대한 사회 불안이 커질수록 연대와 신뢰의 힘을 믿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비판과 반성은 시의회의 기본입니다. 어느덧 상반기 시의회 반환점을 지나는 시기입니다. 집행부가 코로나 상황에서는 정석보다는 변칙으로 운영하는 것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정석으로 주변을 살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하나의 정책이 다른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지 집행부가 느끼는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핵심을 짚도록 상임위원회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반성할 점을 찾아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 상임위는 타 상임위와는 다르게 집행부의 가호에 대한 재검토와 반복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주는 소중한 교육의 기회들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재난 상황은 사후 약방문식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대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초학력에 대한 우려, 미래 교육에 대한 준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작년 학교 알림이 자료를 통해 세종시 고등학교 학업 저하가 심각함을 짚었습니다. 이것은 기관의 잘잘못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갖추길 바라는 사회 현실을 직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집행부가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 근로, 교육, 납세 의무 외에 이해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현 상황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정성과 정량 자료에 대한 이해, 정책에 대한 준비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감수성은 세종 시민들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을 불안해하고 무엇을 못 믿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그것을 미리 감지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시민들이 덜 불편할지, 불신과 의심을 어떻게 해야 최소화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상황에 대한 감수성입니다. 그리고 정성적 접근과 정량적 접근이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혁신교육, 미래교육 등 거창한 구호 아래 시작하는 정책들이 정량이 없는 정성만을 접근은 공허하기 쉽고 정성이 없는 정량만의 접근은 딱딱하거나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정책에 대한 준비를 위해 집행부는 진실을 말하되 시민의 의심이나 불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명확한 메시지를 쉬운 말로 해야 합니다. 저는 향후 1년간 위 세 가지 사항을 기본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길을 밝히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늘 길을 찾을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각 위원님들 저마다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 결실은 시민들이 느끼고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고 모자란 것은 끊임없이 묻고 길을 찾으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상임위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소신있고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실 교육안전위원회 의원님들의 의지를 담아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1년을 살펴보며 다음 1년을 나아갈 의지를 알려드립니다. 한층 더 성장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자랑스러운 세종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 그 개수조정 우리 교육안전위원회 걸 보니까 그 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과의 증감에 대해서 예.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해외 연수가 많이 좀 늘었습니다. 교육청이. 그래서 총 해외 연수 비용으로 18억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었고요. 그 중에서 평화통일교육 경우에는 이전에 독일에도 똑같이 이번에 올라온 평화통일교육 해외 연수는 중국으로 가는 방문이었는데 이전에 독일로 방문하는 일정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중복되는 해외 연수라고 생각이 돼서 감액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또 동일하게 대안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 대안교육 관련해서도 이전에 일본을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또 중복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도 감액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민주시민과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은 특수교육 학생들이 방과후로 수용 활동을 받고 있어요. 그것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요즘에 생존 수용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특수 학생들은 지원이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1대1로 학생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좀 했습니다. 조치원에 있는 세종인재개발원이 있습니다. 예. 예, 이 지역에서 전기 기능사, 기계 기능사가 모자라다는 게 있는데 전기 기능사, 기계 기능사 등등 그런 과목을
개발을 해서 다시 말해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좀 한번 말씀드렸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현재 세종시에 두 군데의 특성화고가 있고 지금 현재 그 특성화고에서는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사실 교육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제3의 특성화고가 제가 알기로는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때 또 방금 말씀 주신 내용들도 좀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특성화고에서도 여러 가지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계속해서 현재 수요에 따라서 과목들을 좀 많이 바꾸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도 아무래도 학생들의 수요가 좀 높고 하다면 방금 말씀 제가 드렸지만 제3의 특성화고뿐만 또 아니라 현재 있는 특성화고에서도 좀 고려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을 거라는 좀 생각도 또 들기도 합니다. 예. 교육안전위원회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대 세종시의회 1주년 언론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